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안 불안하겠어요? 그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불안해서예요. 위기, 이제 화재 경보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났다 이렇게 감지해서 경보가 울리는 건데 불이 안 났는데도 울린다는 거죠. 늑대와 소년 아시죠? 재난 경보나 늑대와 소년의 그것처럼 뭐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는 화재 경보가 계속 울리면 또 고장 났겠구나, 또 잘못 보냈겠구나, 제가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해서요 불안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런데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을 못 느껴서 큰일이 벌어지게. 예, 그래서 위기 관리가 안 돼서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 대처 능력은 두 가지로, 감지하는, 예측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두 개를 합쳐서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쁜 일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또는 내 뒤에서 오고 있는데 그걸 감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비도 할 수 없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림 형제 이야기에 소름을 찾아 떠난 소년이라고 말을 하는, 그 소름을 몰라서 막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배우래니까 얘가 이래요. 일 배우기 전에 소름 끼치는 그거부터 소름 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에 대한 예측,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 아, 쟤 거머리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직감, 그거가 이 위기 대처 능력에 해당하는 감지, 예측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계속 무섭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일도 많이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믿죠? 계속 못 믿으면 너무 외로워요, 놀부처럼. 그러면 이제 놀이패가 와서 놀자면 같이 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른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돈을 벌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벌었다가 망했다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다시 벌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벌어야죠. 돈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갑자기 지금 적당히 쓸 돈만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갑자기 재난이 닥친다거나 그런 일도, 위기가 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시도라든가 그런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삶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기회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푼다고 했을 때 선의를 가진지 악의를 가졌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처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래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하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떤 판단이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사기꾼의 졸개 노릇을 하거나 뭐 이제, 그래서 사기꾼은 도망가고 내가 독박을 쓰고, 왜 개 있잖아요, 개를 해서 개주는 도망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제 졸개 노릇을 하다가 내가 독박을 쓴다거나 내가 교도소를 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측이라든가 위기 관리라든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이미 불안 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뇌를 바꾸는 뇌 가소성이라는 게,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치면 뇌가 바뀔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이라는 것을 믿고
변화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가소성을 훈련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산책 또는 여행. 이게 뇌 가소성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 변화, 산책한다는 거, 여행한다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순간 변화를 원한다고 뇌가 인지한대요. 그래서 뇌 가소성이 이루어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산책 또는 여행,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나 밀크 초콜릿 말고요. 뭐 70% 이상이 돼야 돼요.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조금씩 먹게, 한꺼번에 다 먹으면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1개 정도 먹는다거나 2개 정도 먹는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활성해주고 에너지를 뭘 해주고 각성이라든가 뭐 이런 진정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 그 다음 세 번째, 베리류. 그 중에 블루베리가 가장 좋고요. 이제 베리류를 먹거나 과일, 야채 샐러드 또는 나물 반찬. 그러니까 익히든 안 익히든 생거가 더 좋기는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익혀 먹는 게 더 소화에는 더 좋거든요. 그리고 소화 안 되는 사람들 익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숙채로 해서 샐러드를 먹든지 뭐 당근 같은 것도 익혀서 뭐 토마토 같은 것도 익혀서 하여튼 과일, 야채 샐러드.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고기가 소화 안 되는 사람은 콩 또는 콩도 소화가 안 되면 두부,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는 이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잡곡,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식의 탄수화물 골고루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몸이 건강해야 뇌로 가는 영양과 또는 혈류도 글로 올라가고 뭐 이제 수분도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좀 뇌가 다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냄새 맡기, 좋은 향. 그리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으면 아로마를 하는데 화학 향수는 안 돼요. 화학 향수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천연 향수에 아로마를 하는데 종이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에 물을 가득해서 한 방울만 넣어서 흡입하지 않고 그냥 방에다가 이렇게 또 거실에다가 이렇게 놔서 좀 좋은 향이 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정도를 해야 돼요. 아로마 테라피를 뭐 바른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전문가한테 가서 하시고, 그냥 집에 할 수 있는 거는 장미, 베르가못, 라벤더, 레몬 같은 향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한 방울만 종이컵 가득의 물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푹 부으면 안 돼요. 뚜껑 열어서 푹 부으면 안 돼요. 아주 구멍이 작거든요. 거기에서 한 방울만 떨어지게. 2~3방울이면은 물을 이제 더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또 온 집안 여기저기 넣으면 큰일 나요. 너무 좋은 향기도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방울에다가 물 1컵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2방울이면 2컵. 뭐 반을 버리든 아니면 뭐 딴 방에다가 놓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냄새가 지독하면은 환기를 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5번째는 독서예요. 아무 독서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옛 이야기나 또는 좋은 동화책, 그 다음에 소설도 너무 나쁜 얘기 있는 건 안 읽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더 힘들어지거든. 그 다음에 단어 퍼즐 이렇게 왜 있는 것들을, 십자 퍼즐,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다른 학자들은 새로운 단어 배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어에서 모르면 그냥 해답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새로운 단어 퍼즐을 하는 목적은 그걸 풀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목적은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고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보고 변화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명상과 알아차리기와 숙면이에요.
수면 잘 못하죠. 그래도 숙면을 해야지 괜찮아요. 자, 밤에 못 자면 낮에 자도 돼요. 꿈 꿔도 자는 게 낫거든요. 어쨌든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명상을 하는데 멍 때리기. 자, 멍 때리기는 어떤 멍 때리냐면요, 그냥 TV 보는 것도 어떤 사람은 멍 때리기가 될 수 있어요. 소리 안 나게 하면 멍 때리기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경이 쓰면 TV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막 그 무슨 뜻일까 뭐 이러면 오히려 뭐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면 그게 이제 알아차리게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럼 이런 생각은 내가 왜 하는 걸까? 아,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를 뭐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여기저기 유튜브도 있고 뭐 어디서든 있어요. 그래서 배로 숨 쉬는 복식호흡을 이제 명상에 이제 복식호흡 하는 것도 명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나 알아차리기나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그런 모진 세월을 내가 살았구나. 참 잘 살았구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아차리기예요. 뭐 그런 걸 한다거나, 또 뭐 너무 힘들면 그냥 자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뇌도 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음악 듣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가요 뭐 이런 거 들어도, 팝송 들어도 되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음악 치료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치료고, 뭐 그냥 모르니까 전문가를 안 만나면 이제 뭐 음악 듣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아무 그림이나 그냥 그 낙서처럼 그려도 돼요. 그 다음에 선만 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낙서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런 작업을 연필이나 색연필이나 또는 색칠 공부 뭐 있잖아요. 그런 걸 칠하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애들 중에 이렇게 낙서를 되게 많이 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독서 치료하는 거예요. 독서 치료예요. 독서 치료에 들어가고 미술 치료에 들어가죠. 그림을 그리면 미술 치료가 되고요. 이제 뭐 글을 쓰면은 독서 치료가 되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낙서라고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둬도 좋네요. 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해라. 종이 이만큼 사줘야죠. 뭐 스케치북 이만큼 사주고. 왜요? 한 번 시간당 뭐 몇십만 원 주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오면 몇십만 원 받아요. 어쨌든 물론 뭐 그냥 단순히 그림만 그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해주고 뭐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주지만, 어쨌든 뭐 혼자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고, 애만이 아니라 어른도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내 가소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청소요. 그 자기개발 쪽에서 청소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지저분하면 낙취도 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1개만 정리하고 내일 2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청소할 필요가 있고, 내가 못하면 딴 사람 시키고, 딴 사람도 하기 싫어하면 돈 주고 하고, 또 돈 얘기 나오네요. 어쨌든 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뭐 환기 얘기 많이 하는데 청소를 먼저 하고서는 환기를 해야지, 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악취가 나면 그 환기보다는 청소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청소하고 환기하고 환기하고 청소하고, 어쨌든 그거는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청소에는 환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청소는 나뉘는데요. 몸과 마음. 몸을 하는 것은 목욕이죠. 마음을 하는 것은 치유예요. 그 다음은 환경은요, 집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사람도 환경입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떼어내야 돼요. 청소죠. 나를 괴롭힌 친구를 계속 만나는 것은요, 자학적인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왜 계속 만나요? 그건 하면 안 되죠. 날 위해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모 메시지 알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로부터 왔는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세뇌시키고 딴 사람이 중독시킨 거라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모 메시지를 아는 것이 그거를 청소할 수 있잖아요. 내게 아니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감각통합훈련이에요. 감각통합훈련은 산책도 감각통합훈련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산책 나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앉아서 눈 감고 소리도 좀 한번 들어본다거나 해서, 물론 감각통합훈련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조금 기회가 된다면 그룹으로, 옛날에 그룹으로 감각통합훈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부모 아이 또는 뭐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경비를 좀 싸게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심리치료나 분석이나 뭐 감각통합이라든가 또 내 가소성을 위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했으면 해요. 어쨌든. 그리고 10번째는 논리훈련과 두뇌게임이에요. 그래서 논리훈련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토크 풀기예요. 스토크 풀기인데 책을 그냥 하나 사거나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요, 답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려운 거 못 풀어요. 그래서 해답 있는 책을 아주 싼 거를 초급부터 사가지고 초급을 풀어보고 못 풀겠으면 뒤에 해답이 있어요. 몇 개 이렇게 적어놓고 더 이제 몇 개만 더 적어놓고서는 이렇게 풀면 돼요. 풀 수 있는 만큼 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뇌의 전두엽이라든가 전전두엽이라든가 뭐 축두엽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토크 게임이에요. 머리 아프게 풀지 말고요. 쉽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뇌 게임은 보드 게임이 있거든요. 보드 게임도 물론 이제 이쪽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주 쉬운 보드 게임 혼자 할 수도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짝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짝 맞추기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그래서 10가지. 10번째가 논리훈련과 두뇌게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바꿔야 해요. 나를 변화시켜야. 그쵸. 나를 바꿔야 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운명을 바꾸고 싶은 자는 운명을 바꾸리라.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제 메시지예요.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사주팔자에 기대서 힘든 삶을 살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